화타는 예주 패국 초연 출신으로 서주 일대를 거점으로 학문을 닦았으며 여러 건의 경전에 통달하였기에 그의 능력을 알아본 패국의 상진규가 화타를 효렴으로 청거하고 태의 황한이 그를 불러 등용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타는 양성의 방법에 밝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화타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었지만 장년의 용모를 가졌다고 여겼으며 그는 약재도 잘 다루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만들 때는 몇 종류의 약재를 합쳐 끓였고 저울로 재지 않고 감으로 약품의 분량을 가늠했다고 합니다. 화타는 이렇게 약이 완성되면 환자에게 먹인 뒤 약을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고 환자가 이를 잘 따르면 병이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타는 뜸을 뜨고 침을 놓는 실력도 뛰어났는데 한두 곳만을 선택하여 뜸질을 하게 될 경우엔 뜸질을 7, 8회만 하여도 병세가 사라졌고 만일 침을 놓아야 될 경우라면 한두 곳만을 선택해 침을 놓으면 환자의 병세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단한 건 화타는 환자의 병이 신체 내부에 있어 침과 약으로 환부에 미칠 수 없게 되면 환자에게 마취약을 먹인 뒤 절개를 해서 환부를 잘라 꺼내어 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자 속에 질병이 있다면 창자를 잘라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봉합하여 고약을 붙였다고 하는데 4, 5일 후면 차도가 있어 통증이 사라지고 환자 또한 스스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한 달 만에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타는 뛰어난 의술 능력으로 유명했지만 그는 본래 선비였기 때문에 자신이 의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으로 여겨지자 마음속으로는 항상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감릉의 상으로 있던 사람의 부인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심한 복통으로 인해 고생을 하였기에 화타가 진찰을 와서 그녀의 맥을 짚어보고는 태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한 뒤 사람을 시켜 손으로 더듬어 태아의 위치를 살피게 하고 왼쪽에 있으면 사내아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여자아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에 태아의 위치를 살피던 사람이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화타는 즉시 탕약을 배합하여 부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태아를 씻겨내리니 과연 내려온 것은 사내아이의 모습이었고 부인이 겪었던 복통은 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의 관리 아심과 이연이라는 인물이 함께 화타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똑같이 전신에 열이 나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진찰을 끝낸 화타는 아심은 설사를 해야만 하고 이연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증상은 같은데 왜 치료 방법이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묻자 화타는 아심의 체질은 겉이 튼튼하고 이연은 속이 튼튼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아심과 이연에게 각각 다른 약을 주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두 사람 모두 병이 완쾌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구를 지낸 돈자원이라는 인물이 병에 걸렸다가 쾌차하였는데 병환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타를 불러 진맥을 짚어보게 합니다. 화타는 돈자원의 진맥을 짚고는 몸이 아직 허약하여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니 수고로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후 돈자원의 아내가 돈자원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백열이 밖에서 찾아와 그를 살펴보며 곁에 지내게 되었는데 결국 밤에 야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자원의 병은 다시 3일 만에 발병하니 화타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군 장교인 매평이라는 인물이 병에 걸려 병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0리를 남겨두고 친척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화타가 친척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친척은 화타에게 부탁해
매평을 진찰하도록 합니다. 진찰을 본 화타는 매평에게 당신이 일찍 나를 만났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해 수명이 다했으니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만나십시오. 닷새우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에 매평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정확히 닷새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군의 태수가 병이 들어 화타가 찾아와 진찰을 했는데 화타는 그가 크게 화를 내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수에게 많은 돈을 받은 뒤 치료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몰래 떠나면서 태수를 비난하는 편지를 남깁니다. 이 사실을 안 태수는 매우 크게 화를 냈으며 사람들을 시켜 화타를 추격하여 잡아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태수의 아들은 화타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수하 관리들에게 화타를 쫓지 말라고 명하였고 태수는 화타의 예상대로 극대노하다가 검은 피를 토하게 되었는데 이후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매번 두통으로 고생하였기에 화타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타를 불러 항상 곁에 둡니다. 그래서 조조가 두통이 재발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눈이 몽롱해질 때마다 화타가 침으로 횡격막을 찔러 치료를 하니 병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타는 조조의 곁에서 치료에 임했으나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는 조조에게 방금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조는 화타가 자신의 곁에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휴가도 줄 겸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화타는 돌아오지 않았고 부인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여러 차례 기일을 연기합니다. 이에 조조는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화타를 불렀고 또 화타가 사는 지역의 관리에게 명하여 화타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본래 화타는 다른 사람을 모시며 녹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기에 조조에게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당연히 조조는 매우 분노하였고 사람을 몰래 화타에게 보내며 만일 화타의 부인이 정말로 병에 걸렸다면 팥 10섬을 내리고 휴가 기한을 더 늘려주고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체포하여 압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화타는 거짓말을 한 죄로 체포되어 허연의 감옥으로 압송되었고 신문을 받고는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순옥이 조조에게 화타의 의술은 매우 정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당연히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조조는 걱정하지 마시오. 천하에 이런 쥐새끼 같은 자는 없어져야 하오. 라고 대답하고는 화타를 가혹하게 고문합니다. 그리고 화타는 죽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 한 권을 꺼내 옥의 관리에게 주면서 이 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는데 옥의 관리는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받지 않으니 화타는 강요하지 않고 그 책을 불태워버린 뒤 사망했다 합니다. 조조는 화타가 죽은 뒤 두통이 사라지지 않자 내가 화타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는 내 병의 근원을 잘라 없애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정신승리를 하였는데 나중에 제일 아끼던 아들 조충이 질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탄식하며 나는 화타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 아이를 죽게 하였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광능현의 오보, 팽성현의 번화는 화타를 추종하여 그의 밑에서 의술을 배웠는데 오보는 화타의 의술에 의거하여 사람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하며 화타가 말해준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방법을 매일 실행하였기에 90세의 나이에도 기가 밝고 눈이 맑았으며 튼튼한 치아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인 번화는 침술이 뛰어났는데 무릇 의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등과 가슴 사이에 침을 놓는 것이 힘들며 그곳에 침을 잘못 놓으면
4분을 넘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지만 버나는 등에 침을 1, 2촌을 찌르고 큰 구멍이나 가슴 부위에 침을 5, 6촌씩 놓는 실력을 보여주며 질병을 모두 치료했다고 합니다. 하타가 조조에게 두통을 없애려면 도끼로 두개골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일화와 관우가 맞은 독화살을 치료하는 장면은 연희에서의 창작으로 정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하타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